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 토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에 열렸었는데 뭐 언론들은 뭐 저는 다 이게 영어가 그렇게 약해서 근데 요새는 해석 바로 해서 유튜브 보여주더라고요. 밑에 자막. 네, 자막이 다 나와요. 명확하게 느낌은 못 받았지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언론 해석도 그렇고 해리스가 판정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알파고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반정성은 좀 약간 너무 좀 과격한 뭐 분석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설마 해리슨 대통령 되겠어? 그거 할 수 있겠어?라는 그 의심이 풀렸어요. 그게 풀렸다. 그거 중요한 네. 거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해리슨 그 깔깔깔 웃어주는 깔깔 웃어주는 그걸 아니냐라는 그런 거 있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질문들을 답변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역질문한다든가 그 모습이 나라를 맡겨도 문제가 모르겠다. 없을 거다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뭐죠? 그 예전에는 이제 뭐 몇 달 전에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 바이든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뭐 패망 뭐 아주 뭐 네. 폭망 그렇게 네, 폭망 폭망에 쫄딱 망했어요. 네, 사실은. 절딱 망했는데 예. 지금 이 대결에서는 우리는 해리스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지만 아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폭망했다는 수준으로 이겼다는 건 아니에요. 6대3 뭐 이 정도로 여론조사 됐긴 됐던데 그 정도는 아니다. 6대 3이라면 1, 2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른다도 있거든요. 안 본 사람 있으니까. 60 몇 퍼센트, 3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사 보니까. 누가 잘했냐 할 때 해리스한테 60 몇 퍼센트 주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네. 해리스라는 사람이 네. 해리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통령이지만 가장 무명인 사람. 그렇죠. 영어가 너무 와닿네요. 유명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죠. 뭐 그게 했는데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부통령인 건 알겠는데요. 뭐 경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후보직을 승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깔깔마녀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 과연 네.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 해리스에 대한 기대 자체가 너무 낮았어요. 왜? 계속해서 언론에서 해리스는 단 한 번도 돌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처해본 적이 없다. 예. 기자회견 제대로 해본 적 없다. 토론해본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해리스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너무 죽을 썼기 때문에 바이든 이상만 해줘도 뭔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해리스가 딱 처음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지난 6월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첫 번째 토론을 벌일 때는 둘이 인사도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해리스가 먼저 탁탁탁탁 걸어가가지고 나 카멜라 해리스야. 뭐 이렇게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먼저 악수를 하고 이건 뭐냐면 기선제압 아닌가 이거? 맞습니다. 야,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트럼프한테. 예. 자,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리고 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죠? 저 이렇게 당당한 사람입니다. 네. 이걸 보여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워낙 낮은 기대치에 비해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네? 네. 바이든보다 훨씬 낫네? 근데 트럼프가 특별히 못했느냐? 아니요. 트럼프는 아니죠. 원래대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토론에서 기존의 관례가 하나 깨진 게 있습니다. 뭐죠? 원래 팩트체크는 상대 후보가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진행자가 계속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ABC 예. 그 방송의 진행자 2명이 실시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팩트체크한 거예요. 위축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컸던 것 전 같긴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토론 끝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예. 얘기했죠? 나 3대1로 3대1로 싸웠어. 싸웠다. 그래도 내가 잘했어. 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론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딴 게 아니라 트럼프는 그냥 특별히 깎아먹을 건 없었어요. 트럼프였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우리 9월 중에 2번 더 합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하다가 토론 딱 끝나고 나니까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저기 토론 더 합시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번에는 본인이 나 잘 모르겠어 안 할 거야. 이긴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뭐.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토론은 계속 지속돼봤자 해리스의 대중적 인지도만 올려줄 뿐이구나. 네. 내가 그걸 해줄 이유는 없어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판단한 것이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가 그렇게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렀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좀 못했다. 해리스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너무 강력한 지지자들이거든요. 트럼프가 내일 모레 애들아 예. 이 캘리포니아 말이야 쓸모없어. 다 거기에는 막스주의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당선되면 캘리포니아는 러시아한테 팔아먹을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세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담이죠. 예. 아니 어느 정도 맞았어요. 맞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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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인터뷰들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지지하는지가 티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강력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대결이 어디에다가 도움을 주냐면 진짜 카말라 해리스 모르겠대. 이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그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도 한번 대통령을 해본 적인 사람이 돼야지 나라가 안전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점 약간 어르신들? 왜냐면 미국 어르신들도 이렇게 팩트에다가 좀 약간 예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완전히 나간 거 아닌데.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트럼프에다가 투표를 할 만한 그 가운데 있는 어르신 분들은 긴가민가 한 사람의 확신을 부여했던 토론이다.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알파고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잘했다고 60%가 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엄청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해리스가 앞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해리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해리스가 당선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동시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이 토론을 보고 지지할 후보를 바꿀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 4%. 나 안 바꿀 거야 하는 사람이 82%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와도 뽑을 사람은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지지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손에 왕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바꿔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라면. 그래요? 그 정도는 제 보기에는 괜찮아요. 킹 쓰면 킹. 네, 킹서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만큼 올리지는 못했다는 게 아마 이거는 지형 자체가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이게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동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하잖아요. 누구를 지지할지 미국은 사실은 연예인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자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냐가 매우 중요한데 토론 직후에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 가수는 트럼프를 지지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 보입니까? 근데 이분이 바이든을 지지하면 본인은 나락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눈치를 보고 조용히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지지를 확고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 이런 바이든 같은 사람을 너 지지할 거니? 너 나를 지지해줘야지 하고 자꾸 이 가수를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제 중간에 카말라 해리스는 오니까 트럼프도 멈췄어요. 왜냐면 딱 봐도 나는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다 그쪽으로 가면 나는 이제 개망신 당하니까 멈춰야지. 근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일찍 지지 선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너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기다렸다는 거네. 토론회 날 딱 보고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되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몇 프로 따라갑니까 진짜? 진짜로 왜냐하면 스타니까 팝스타니까. 미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스템만 생각하셔가지고 집으로 다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고요. 막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은 다 챙겨줄 것 같은데 미국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본인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스위프트가 빨리 나서서 지금 유권자 등록해라라고 하면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막 한다든지 실제로 사실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 젊은 층의 또 팬들은 해리스를 찍으러 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프트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전국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콘서트를 여는 그 지역의 경제가 부흥된다. 네. 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 정말 전형적인 미국인들 치고 스위프트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좋아요 수가 이게 제가 제대로 봤는데 960만 개거든요. 네. 1000만 개. 야, 좋아요가 960개. 저는 그래서 960개가 될똥 말똥인데 960만 개예요. 960만 개 좋아요. 근데 미국을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중국처럼 생각해야 돼요. 인구가 3억이에요. 3억 3천만 명. 그래도 900천만이 지금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좋아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알파고는 그런 거 기본이고 있습니까? 좋아요? 저 좋아요 안 눌러요. 아니 본인 그 영상 중에 저는 제일 많이 조회수가 나온 영상에 좋아요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얼마인데? 영상에 30만이에요. 그러니까 960만이니까 30만도 많긴 하네요. 네. 많긴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인구도 많고 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또 좋아요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도 같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도 주목할 거니까 연대 비슷하게 해서 해리스를 좀 대세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앞서서 전직 대통령들이 믿을 만한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신원 보증을 해줬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쐐기를 박아주는 거죠. 확인 사살을 해주는 거죠.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 그러니까 뭐 미국이 대중적인 스타면은 말 그대로 신분은 딱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나 해리스 지지. 그러니까 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고 이제 11월까지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선거라는 거는 진짜 하루하루가 1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진짜 카말라 해리스 무슨 말실수를 한다든가 예. 무슨 이상 뭔가 터지면 중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근데 제 보기에는 네. 중동 전쟁이 이제는 아니면 뭐 러우 전쟁이 더 이상 이제 미국 전쟁에 뭐 물론 대선에? 중간에는 네. 또 이스라엘이 왜냐면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뭐 이따가 중동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려야 해야 되는데 되겠지만 예. 다시 좀 약간 레바논 사태가 제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다시 붙을 것 같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거 하나 더 줘가지고 거기 이제 미국이 지난번처럼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에 영향이 있겠죠. 자 지금 11월달 아직 뭐 한 달 뭐 좀 기간이 좀 있는데 네. 우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직도 예측 좀 해줘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중동에서 전쟁이 진행 중동이 가장 중요하다. 네. 중동이 전쟁이 되냐, 평화가 되냐, 조정 뭐 중재가 되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알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해리스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컨벤션 효과는 이제 끝났어요. 예. 이제 본인의 순수 역량으로 본인 얘기 쓴 해야 거예요. 돼, 해야 정책 돼요. 얘기. 근데 이번 토론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 너 바이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난 바이든이 아니야라는 얘기로도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해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책적 선명성도 사실은 약간 흐트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말을 뒤집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굉장히 뭐라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아마 트럼프 캠프 측이 전략을 그쪽으로 짜서 그래서 너 대답해봐 라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특히 중동과 관련해서는 계속 모호한 입장이거든요. 관리 차원으로 계속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자, 대선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 뭐 미국이나 대선 11월까지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중요한 거는 중동이다. 중동으로 넘어가야죠. 자, 중동. 네타냐후가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신의 전쟁 범죄, 이 가자지구 전쟁 관련해서 이거를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지시했는데 일단 평론가 뭐 우리 알파고 얘기 이거 너무 이게 왜 이런 지시를 지가 내려요? 지금 ICC에서는 예. 거기 있는 이제 검찰이 나텐야후를 비롯한 일부 내각 그리고 야히야 신바르를 비롯한 일부 하마스 지도부에게
이제 그 체포영장을 내렸거든요. 아. 체포영장이 이제 아직 기각되는 아직 발부가 안 됐어. 아직 발부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진짜 발부가 됐다 ICC에서. 예. 그러면 나타냐후가 ICC 회원국 국가들에 가시면 그땐 잡히겠죠. 예. 그거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갔던 예. 남아공 미릭스였어요. 남아공 미릭스 때는 예. 그 이제 미릭스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남아공 같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푸틴이 와야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면 잡힐까봐. ICC에 등록돼 있으니까 그 남아공이 먼저 가서 예. 푸틴한테 형님 이번엔 좀 안 오시면 안 될까요? 해서 잡힐 수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그래서 예. 푸틴이 이제 대신 라브로를 보냈어요. 자기 대신에. 네. 그러니까 그게 크다 보니까 스스로 셀프 수사를 지시한 겁니까? 그래서 그 이제 ICC에서 아직 그 재판 현장 안 나오는데 그걸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우리 지금 여기서 수사하고 있고요. 이거 좀 알려줄게 니네들한테 어떤 상황인지. 예. 약간은 어쩌면 방법이 없어서 쇼 비슷하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걸로 보이네요. 지난 5월에 예.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 이제 발부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난 9일날 카림칸 검사장이 이거 빨리 발부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네타냐후가 법무부 장관한테 야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나 조사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ICC가 뭐라고 그러면 이거 지금 내부적 사안으로 먼저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니들 좀 빠져 라는 식으로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이 안 할 건데 예,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냐면 이걸 좀 약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내각이 아무리 보수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건설 과정에서 진보 계열이 이 나라를 공격시킨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보수가 그 남한 총부를 보수가 공격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내려왔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거꾸로예요. 이 나라를 진보가 건국했는데 시간을 흘러가니까 정치권이 보수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검찰 측은 아직도 진보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자꾸 사실은 나타냐후는 그 뭐 헌법재판소 같은 좀 약간 대법원 같은 무슨 기관이 있는데 사법기관 사법기관 자꾸 부딪혀요. 이해가 좀 되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진보적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극우화되고 있다, 보수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 주셨는데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가자지구 휴전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그 휴전안 이거를 뭔가 조건만 배제하면 되겠다. 이 추가한 조건 이건 어떤 말씀을 하면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 3단계 휴전안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이스라엘이 찬성했으니까 하마스 너네만 받아들이면 돼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휴전 협상 잘 돼가고 잘 되고 있다라고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 문제는 중간에 네타냐후가 계속 파토를 내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사이에 필라델피 회랑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 이제 밑에 땅굴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밑에 디아 터널을 통해 가지고 하마스에 무기 공급이 되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주둔을 우리가 포기 못하겠다는 조건을 건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 사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엄청나게 수감돼 있거든요. 네. 그 수감자 뭐 빼달라라는 조건도 걸었다가 좋다. 우리 그것도 포기하고 니들이 얘기한 그 딱 바이든 미국의 휴전한 대로 갈 테니까 니들이 이스라엘이 추가한 조건 빼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타냐후는 절대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시나르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마스 1인자입니다. 입장을 표명했어요. 지금 첫 입장 표명 같은데 확고한 저항. 무조건 싸우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쟤는 항상 또 다른 얘기, 다른 뜻인가요? 항상 그런 거고, 좀 다른 그 하마스 지도자들과 다르게 좀 정신적으로 저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23년을 이스라엘 감옥에 보냈던 사람인데 나머지 분들은 이스라엘 감옥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항상 하셨어요, 알파고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라면 야, 너 이스라엘 간첩이지 해서 자기 동료를 제거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분 항상 확고한 저항,
죽을 때까지 저항, 네. 명예스러운 죽음. 예. 항상 죽음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성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에다가 안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예. 전에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 정말 굴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살려는 드릴게 인질 풀어줘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죠. 쉽게 그러니까 보면 네. 시나르한테 너 가족이랑 네 지인들이랑 너 저기 뭐야 지하 터널 통해 가지고 무사히 가자지구 빠져나갈 수 있게 보장해 줄 테니까 인질들 다 풀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대응하는 담당자가 미국 언론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시나르를 정말 보기 좋게 망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는 오케이 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건 살 거다. 아유 풀어달라. 감사해요. 뭐, 근데 중요한 건 예. 시나르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스라엘 그 감옥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설사 믿지 니들이 않을 날 것 살려준다고 같아. 네. 해도 이스라엘은 아니 한이에 어디서 죽였죠? 이란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딴 데서 죽였어요. 이란에서 죽였어요. 그거잖아요. 네. 가자지구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얘기했지 안 죽일게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언제든 보장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물 밑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오갔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이 얘기를 했다는 더더욱 거는 믿을 게 못 된다. 당연합니다. 드러내놓고 시나르 흔들기, 시나르가 자기 목숨에 굉장히 연연하는 사람인 양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나르가 거죠.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렇게 시나- 받아들이기도 뭐 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거 하는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여요? 아니 시나리오는 지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시나리 예전부터는 지구상에 잘 안 올라가는 사람이고 가끔씩 지상으로. 이제 지상 지구상은 뭐 예. 이제 지상으로 잘 안 올라가는 예. 사람이었고 가끔씩 이렇게 그분이 나름 자기만의 정보망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오늘은 좀 약간 무슨 공습하지 않겠다고 해서 틱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고 그 영상을 찍고 영상 찍을 때는 야 이스라엘 나 여기 있어 욕하고. 죽이면 죽여 하고 다시 그 또 영상- 들어가고. 네,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설적인 모습에다가 좀 약간 취하는 거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딴 류의 말을 하면 안 받아들일 안 거예요. 받아지겠죠. 알겠습니다. 모욕하는 거죠. 좀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짧게 일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이. 예, 이건 뭐 우리 평론가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네, 27일 지금 날이죠. 합니다. 오, 9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네. 뭐예요? 많이 누구야, 나왔다고 다. 봐야 되겠죠? 그럼 나도 출마할게 진짜. 많이 나왔죠, 너무 많이 나왔죠. 왜 많이 나왔냐면은 그 전에는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 파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소다로 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파들이 비자금 스캔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가시적으로는 해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건데 내가 진짜 해보겠다 하라고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점점 본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만큼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그리고 그걸 굳이 숨길 필요 없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당연하죠. 이제 가능성 있다. 파벌 수장이 네. 꺼져 이거 아, 안 네.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9명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이즈미. 야, 요 아들이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예. 전 총리의 그리고 이시바 간사장인데 전 간사장인데 두 사람이 가장 좀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네. 경우에는 원래 여론조사하면 항상 1위를 해요. 음흠. 그런데 항상 총리에서 탈락합니다. 이번 5번째 출사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총재 선거에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중의원들 367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민당의 당원과 당후, 그러니까 자민당 후원하는 기업들의 모임이 있어요. 요거 똑같이 1차에서는 요 두 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인지도는 높고 인기는 좋지만 내부표가 없기 때문에 늘 탈락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여론조사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뭐 1, 2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과연 내부적 표가 얼마만큼 없다.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상케이 신문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본 정부하고 내통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뭐 이렇게 정당지 같은 자민당 정당지 같은 산케이가 고이즈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이즈미 하면은 젊은,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 노쇠한 느낌, 개혁적인 느낌이 없는데 고이즈미가 나오면서 개혁을 56번이나 외치면서 내가 당을 쇄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고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이시바 그 전 간사장하고 묶어가지고 마치 온건 개혁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크게 극우 쪽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극우다 이 사람은. 네, 물론 굉장히 극우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 자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고이즈미가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젊기도 하고 좀 네. 약간은 좀 진보 펑쿨 색깔 뭐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약간 바보인 척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극우적 성향을 대놓고 들이대면서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요 사람들이 난립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붙으면은 약간 고이즈미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럼 저는 한 가지 뭐 보충 설명하자면 저는 외신 기자 시절 때 산케이 신문 선배들이랑 좀 사이가 좋았거든요. 일본인 선배들이랑 그분들이랑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정부의 기관지보다는 이 무식한 정치인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지식인들의 집단 가이드라인. 예, 왜냐면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정치인들은 잘 모르고 왜냐면 그분들 그 표심에다가 집착하고 뭐 근데 우리는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좀 약간 조선일보 같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생각은 어쨌든 같이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맞아요. 조선일보는 되게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산케이는 자민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왜? 보도 지침을 내려놨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느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이 동양이 다시 한번 좀 약간 전 세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빼고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정리가 갔다 왔다 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불안해 보여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아베 신조처럼 중간중간에 물론 아베 신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베 신조처럼 최소한 6년, 7년 동안 잡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한 6년, 7년 잡고 갈 만한 사람이 당선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고이즘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이제 마치고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세계와 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